아이 진짜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야, 서 팀장, 이제 적당히 빼고 한 잔 마셔. 12명의 팀장들이 모인 송년회 자리에서 경영지원본부장 윤태섭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38살, 15년 경력의 전략기획팀장 선아리.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그녀가 단 하나의 이유로 공개 모욕을 당했습니다. 술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여자는 집에서 애나 키워. 상사의 입에서 쏟아지는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마침내 멱살까지 잡히는 순간 아무도 나서지 않는 침묵 속에서 구석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과연 이 노신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나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특급 호텔 연회룸.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 넓은 테이블 위로 고급 와인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잔들이 은은한 빛을 반사하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죠. 하지만 이곳의 공기는 화려한 장식과 달리 묘하게 차가웠어요. 오늘은 전사 송년회가 아니었습니다. 경영지원본부 팀장들만 초청된 비공개 회식이었죠.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딱 12명. 그중 여성은 단 한 명, 선아리였습니다. 나리는 38살의 나이로 최근 전략기획팀 팀장으로 발탁된 인물이었어요. 회사의 여성 리더십 확대 방침에 따라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을 한 케이스였죠. 15년 가까이 회사에 몸담으면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그녀였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출근도 당연하게 여기며 일해왔어요. 아이를 낳고도 육아휴직 대신 출산휴가 석 달만 쓰고 복귀했죠. 그렇게 쌓아온 커리어였지만 팀장 승진 이후 느껴지는 시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특히 경영지원본부 내 일부 고참 임원들의 반응은 미묘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회식의 주최자였죠. 회식 주최자는 경영지원본부장 윤태섭, 52살의 베테랑 임원이었어요. 태섭은 회사에서 25년을 근무한 사람으로 예전 방식의 조직 문화에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회사의 변화, 특히 여성 팀장 확대 기조에 내심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요즘 회사가 너무 달라졌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사람이었죠. 오늘 회식의 좌석표는 태섭이 직접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나리를 배치했어요. 나리가 룸에 들어섰을 때 태섭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 팀장님. 여기 제 옆자리에 앉으세요. 태섭이 자신의 옆자리를 가리키면서 의자까지 직접 빼주었어요. 나리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면서도 나리의 표정엔 미묘한 불편함이 스쳤죠. 왜 하필 본부장 바로 옆자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팀장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남성들이었습니다. 나리가 들어서자 그들의 시선이 잠깐 그녀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향했죠. 몇몇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아예 눈을 피했습니다. 나리는 그 시선들 속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어요. 동료라기보다는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태섭은 자리에 앉자마자 와인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 다들 잔 드세요.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식적인 건배가 이어졌어요. 나리도 잔을 들었지만 입만 살짝 대고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태섭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요즘 회사 많이 달라졌죠? 갑작스러운 말에 루만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섭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여성 팀장도 생기고 조직 문화도 바뀌고 뭐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말투는 가볍게 던지는 듯 했지만 속뜻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달라진 회사가 못마땅하다는 뉘앙스가 배어 있었죠. 몇몇 팀장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러게요. 시대가 변하긴 했죠. 형식적인 맞장구가 돌아왔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나리는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들어 마셨죠. 태섭의 시선이 계속 나리에게 머물렀습니다. 서 팀장님은 어떠세요? 팀장 되고 나니까 책임도 무겁고 부담되시죠? 나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섭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야죠. 여성 리더십도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니까요. 그 말에 나리의 손이 잠깐 굳어졌어요. 시험대라는 표현이 귀에 걸렸습니다. 남성 팀장들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죠. 하지만 나리는 표정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말들이었으니까요. 와인병이 하나둘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섭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면서 말투도 조금씩 거칠어졌어요. 그는 다른 팀장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김 팀장은 요즘 골프 실력이 늘었다며? 다음엔 같이 라운딩 한번 돌아야겠어. 박 팀장, 아들이 대학 합격했다고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이 팀장은 해외 연수 다녀오더니 영어 실력이 확실히 늘었더라고. 웃음소리가 이어졌죠.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리에게 건네는 말은 달랐어요. 태섭이 나리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서 팀장님은 회식 자주 못 나오시던데 집안일 때문인가요? 나리는 미소를 유지하면서 대답했어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태섭이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여성분들은 일과 가정 병행이 쉽지 않죠. 이해합니다.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지만 나리는 알았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구분짓기였어요. 여성 팀장과 팀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것이었죠. 다른 남성 팀장들도 아이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한 번도 집안일을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와인이 계속 돌면서 태섭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요즘 회사가 너무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팀장 하나가 조심스럽게 맞장구 쳤습니다. 글쎄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긴 하죠. 태섭이 나리를 보면서 물었어요. 서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솔직히 말해봐요. 나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룸 안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어요.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죠. 나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변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섭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어요. 그래요? 근데 변화가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가 와인잔을 테이블에 조금 세게 내려놓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엔 다들 밤새 술 마시고 다음날 출근해도 문제 없었거든요. 그게 진짜 팀워크였어요. 몇몇 팀장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나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할수록 불리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태섭은 와인잔을 계속 비우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야근도 싫어하고 회식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승진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나리의 손이 물잔을 꽉 쥐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죠.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웃음 속에 감도는 불편한 긴장. 룸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때 룸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회색 코트의 노신사였어요. 머리가 반백이고 인상이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호텔 직원이 착각해서 안내한 손님이거나 아니면 다른 모임 참석자가 잠깐 들른 것이라 여겼죠. 하지만 노신사는 조용히 이쪽 테이블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입에 대는 척하면서도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바로 나리에게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죠.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테이블 위로 요리들이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고급 스테이크와 해산물 요리, 그리고 각종 에피타이저들이 화려하게 배치되었어요. 태섭은 다시 한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들 건배하시죠. 팀장들이 일제히 잔을 들었어요. 건배. 형식적인 덕담이 오갔습니다. 내년엔 더 좋은 성과 내겠습니다. 본부장님 덕분에 올해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나리도 잔을 들었지만 역시 입만 살짝 대고 내려놓았죠. 태섭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서 팀장님, 술 못 드세요? 나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약한 편은 아닙니다. 그럼 한잔하시죠. 건배했으면 마셔야지. 태섭의 말투에 강제성이 묻어났습니다. 나리는 어쩔 수 없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태섭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리에게만 유독 질문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서 팀장님, 팀장 되고 나니까 책임감도 무겁고 부담되시죠? 나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고요. 태섭이 피식 웃었어요. 보람? 팀장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닌데. 특히 여성분들은 더 힘들 텐데요. 그 말에 나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여성분들이라는 표현. 마치 여성 팀장은 남성 팀장과 다른 카테고리인 것처럼 구분 짓는 말이었죠. 하지만 나리는 표정을 유지했어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섭은 다른 팀장들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김 팀장에게는 웃으면서 물었어요. 김 팀장, 골프 치러 다닐 시간은 있어요? 요즘 스코어가 많이 좋아졌다며? 김 팀장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 그래도 100타는 못 깨요.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다음에 우리 같이 라운딩 돌아요. 박 팀장에게는 가족 이야기를 꺼냈어요. 박 팀장 아드님이 서울대 합격했다며? 정말 축하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 팀장에게는 업무 칭찬을 했죠. 이 팀장은 해외 연수 다녀오더니 확실히 달라졌어. 영어 프레젠테이션 정말 잘하더라고. 모두 가벼운 농담과 격려의 말들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나리에게 돌아오는 질문은 달랐습니다. 서 팀장님은 집에서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시나요? 아이도 있고 팀장 일도 하려면 힘들 텐데. 나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들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요. 조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역시 여성 팀장들은 대단해요.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여자니까 집안일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죠. 나리는 웃으면서 대응했지만 속은 불편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답답한 덩어리가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와인병이 빠르게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
2병, 3병. 태섭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어요. 말투도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죠. 요즘 회사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요. 뭐만 하면 문제 삼고 다른 팀장들이 조심스럽게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예전보다 확실히 조심스러워졌죠. 태섭이 와인잔을 들어 올리면서 말했어요. 예전엔 이렇게 눈치 보지 않았는데 말이야. 다들 자유롭게 얘기하고 마시고 그랬거든. 그의 시선이 다시 나리에게 향했습니다. 서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너무 조심스럽게 가는 거 아닌가요? 나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동의하면 자신의 입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고 반대하면 분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시대가 변하면 조직 문화도 변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태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기본은 같아야죠. 여성 리더십도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또다시 여성 리더십이라는 단어. 나리의 입술이 굳어졌어요. 태섭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팀장이면 팀원들 앞에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회식 자리에서도 분위기 살리고. 그 말이 나리를 겨냥한 거라는 건 누가 봐도 명확했습니다. 나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물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죠.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화끈거리는 가슴을 조금 식혀주었습니다. 룸 한쪽 구석에서 노신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는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섭과 나리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죠. 노신사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테이블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면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상황을 관찰했죠. 태섭은 나리에게 계속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서 팀장님, 아이가 몇 살이에요? 7살입니다. 아, 그럼 학교 들어갔겠네. 엄마가 바쁘면 아이가 외로워하지 않나요? 나리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소중하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태섭이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그래도 엄마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순 없잖아요. 그 말에 나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일하는 엄마로서 늘 가지고 있던 죄책감을 건드린 거였죠. 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팀장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아무도 나리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태섭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면서 와인을 또 한 모금 마셨어요. 뭐, 각자 선택의 문제니까요. 하. 겉으로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리는 물잔만 계속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지만 애써 감추었죠. 룸 안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와인 향기 속에 감도는 불편한 긴장감. 누구도 이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노신사만이 조용히 하지만 예리하게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1시간쯤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태섭만 무르익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말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태섭은 새 와인병을 직접 열면서 일어났습니다. 자, 다들 잔 좀 비우세요. 오늘 실컷 마셔야지. 그리고는 테이블을 돌면서 팀장들의 잔을 하나씩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김 팀장, 박 팀장, 이 팀장 모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잔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를 돌던 태섭이 나리 앞에 멈춰 섰어요. 서 팀장님 차례네요.
태섭이 직접 와인병을 들어 나리의 잔을 채우려 했습니다. 나리는 재빨리 손으로 잔을 가렸어요.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태섭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왜요? 팀장님이 분위기 좀 살려야죠. 다른 팀장들은 다 마시는데. 나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운전을 해야 해서요. 태섭이 피식 웃었어요. 비웃음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운전요? 대리운전 부르면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 대리기사 못 구해요? 나리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직접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태섭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직접 운전해야 하는 상황? 뭔데요, 그게? 나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적인 이유를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어쩔 수 없었죠.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해서 그렇습니다. 태섭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아, 아이. 그렇죠. 서 팀장님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가 와인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쯤은 다른 사람이 데리러 가면 안 돼요? 남편분이라든지. 나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남편도 일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태섭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래서 팀장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또다시 여자들이라는 표현. 나리의 가슴 속에서 뭔가 타오르는 걸 느꼈지만 꾹 참았습니다. 태섭은 나리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내가 회사 차량이랑 기사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나리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내가 배려해 주는 건데. 태섭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태섭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참 답답하네. 회식 자리인데 이렇게 딱딱하게 있으면 어떡해요. 그리고는 억지로 와인병을 들어 나리의 잔에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리가 손으로 잔을 막았지만 태섭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붉은 와인이 잔 가득 채워졌습니다. 자, 이제 한잔하세요. 분위기 좀 살려야지. 나리는 잔을 바라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거부하면 분위기가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다른 팀장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리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팀장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고 어떤 팀장은 핸드폰을 보는 척했죠. 모두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리는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입에 대지 않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정말로 오늘은 어렵습니다. 태섭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와인병을 테이블에 조금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쿵소리가 룸 안에 울렸죠. 서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팀워크 문제예요. 나리가 고개를 들어 태섭을 바라봤습니다. 태섭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거든요. 여기서 서로 친해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빠지면 어떡해요? 나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통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섭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다른 팀장들은 다 마시잖아요. 왜 서 팀장님만 안 마셔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 사정? 회식 자리에서 개인 사정을 따지면 안 되죠. 태섭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룸 안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식었어요. 다른 팀장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섭이 팔짱을 끼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한 잔만 하세요. 딱 한 잔만. 나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태섭은 나리를 노려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와인잔을 집어들어 단숨에 비웠어요.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팀장들 보면 책임감이 없어. 회식 자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 말이 누구를 겨냥한 건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회식 분위기가 미묘하게 갈라졌어요. 태섭 주변으로는 몇몇 팀장들이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나리 쪽은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나리는 물잔만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애써 감추려 노력했어요. 팀장들의 시선은 모두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집어먹는 척했고 누군가는 와인을 홀짝거렸죠. 하지만 그 누구도 나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요. 나리는 가슴속이 답답했어요. 왜 자신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공격받아야 하는지.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반박하면 예민하다, 융통성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구석에 앉아있던 노신사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와인잔을 천천히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죠.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노신사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나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태섭은 계속 와인을 마시면서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회사가 너무 변했어요. 예전엔 안 이랬는데. 맞아요, 본부장님. 요즘은 뭐만 하면 문제 삼고 그러니까요. 한 팀장이 맞장구 쳤어요. 태섭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회식 문화도 다 없어지고 팀워크도 약해지고. 그의 시선이 다시 나리에게 향했어요. 팀장이면 솔선수범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여야지. 나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잔만 꽉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죠. 룸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웃음소리는 들렸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웃음이었어요. 모두가 불편해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리는 시계를 힐끗 봤어요. 벌써 8시 30분. 아이 학원이 9시에 끝나는데 지금 나가도 늦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조급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노신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태섭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의도는 명확했죠. 그럼 이렇게 하죠, 서 팀장님. 태섭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 기사 불러서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네. 제가 대리기사 직접 붙여드리죠. 나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거절하자니 분위기가 더 나빠질 것 같고 받아들이자니 그 다음이 두려웠습니다. 태섭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실 수 있죠? 제가 이렇게까지 배려해드리는데. 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결국 그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식 끝나고 아이 학원 라이딩을 가야 합니다. 그 순간 루만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포크와 나이프 소리도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태섭의 표정이 서서히 비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학원 라이딩요? 태섭이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 회식 중인데 학원 라이딩이요? 나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혼자 집에 가기 어렵습니다. 태섭이 등받이에 몸을 기대면서 말했어요. 그럼 남편분이 데리러 가면 안 돼요? 아니면 학원에서 차량 서비스 있잖아요. 나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늦게 끝나고 학원 차량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 그렇습니다. 태섭이 혀를 찼어요. 쯧쯧. 그래서 회사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다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어요. 소리가 루만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식도 직장 생활의 연장이에요. 여기서 빠지면 안 됩니다. 나리는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태섭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팀장이면 팀원들 앞에서 솔선수범해야죠. 그런데 아이 학원 라이딩 때문에 회식을 빠지겠다? 그가 와인잔을 집어들면서 말을 이었어요. 그럼 다른 팀장들도 다 집안일 핑계대고 빠지면 어떡해요? 나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리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에요.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습니다. 그럴 거면 집에서 애나 키우지 왜 팀장을 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루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팀장이 숨을 크게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죠.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나리는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섭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죠. 집에서 애나 키우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나리는 15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일했고 주말도 반납했어요. 아이를 낳고도 석 달 만에 복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쌓아온 커리어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단 한마디로 집에서 애나 키우지. 나리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울면 역시 여자는 감정적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나리는 입술을 깨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팀장들은 모두 시선을 피했어요. 김 팀장은 와인잔만 빙빙 돌리고 있었고 박 팀장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이 팀장은 냅킨으로 입을 닦는 척하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태섭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나요? 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몇몇 팀장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요즘은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렵긴 하죠. 형식적인 맞장구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저 이 자리를 무사히 넘기고 싶을 뿐이었죠. 나리는 물잔을 들어 올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잔 밖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냅킨으로 손을 닦으면서 나리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참아.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하지만 가슴속 분노와 수치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태섭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요즘 여성 인력 쓰기 참 어려워요. 출산하면 휴가 가고, 아이 아프면 조퇴하고, 그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했습니다. 물론 다 이해해요. 근데 그러면서 남자들이랑 똑같이 대우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나리의 손이 더 세게 떨렸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여기서 반박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구석에 앉아있던 노신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냅킨을 정리하면서 태섭을 똑바로 바라봤죠. 노신사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상황을 더 지켜보는 듯 했죠. 태섭은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뒤에서 말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리를 보면서 말했어요. 서 팀장님도 제 말 이해하시죠? 제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리는 고개를 들어 태섭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죠.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태섭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이제 한잔하시죠. 그가 다시 와인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리는 잔을 손으로 가렸어요. 죄송하지만 정말로 어렵습니다. 태섭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식었어요. 룸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죠. 노신사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면서 무언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설 준비를 했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필요한 순간에 움직이기 위해서였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태섭이 갑자기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농담이에요, 농담. 그가 손을 흔들면서 말했어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어요. 태섭은 와인잔을 천천히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서 팀장님, 왜 이렇게 예민해요? 회식 자리에서 농담 좀 주고받는 건데. 나리는 고개를 들어 태섭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편하지 않을 뿐입니다. 태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편하지 않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다른 팀장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 뿐이었죠. 태섭이 다시 나리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봐요,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서 팀장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뻔했으니까요. 태섭은 와인병을 들어 자신의 잔을 채우면서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서 팀장님.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말을 이었습니다. 술도 못 마시면 리더 자격이 있나 싶어요. 그 말에 룸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나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태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술을 잘 마셔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의 소통은 해야죠. 그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회식도 못 나오고 나와도 술은 안 마시고 그러면서 팀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나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죠. 태섭이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는 성과 중심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하지만 더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성과를 내려면 팀워크가 중요하죠. 그런데 팀장이 팀워크에 관심이 없으면 어떡해요?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좀. 하지만 태섭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니에요, 김 팀장.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태섭은 다시 나리를 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년에 인사 개편이 있을 거예요. 다들 아시죠? 갑자기 나온 말에 팀장들이 술렁거렸어요. 아, 그게 확정됐나요? 언제쯤 될 것 같은데요? 태섭이 손을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확실해요. 그때 각 팀장들 평가를 다시 할 거예요. 그의 시선이 나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평가 기준이 뭔지 아시죠? 성과도 중요하지만 조직 적응력도 중요해요. 나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태섭이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너무 명확했습니다. 태섭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위협이 담겨 있었죠. 물론 서 팀장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팀장이 됐겠죠. 근데 능력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직 문화에 잘 녹아들어야 해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죠. 다시 이어지는 말. 내년에 자리 보장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 순간 나리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태섭은 방금 한 말을 농담처럼 포장했지만 누가 봐도 위협이었어요. 내년에 자리 보장 못 해줄 수도 있다.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나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른 팀장들은 모두 침묵했어요. 누군가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고 누군가는 천장을 올려다봤죠. 아무도 나리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태섭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와인을 마셨어요. 뭐, 다들 알아서 잘하시겠죠. 저는 그냥 조언하는 거예요. 그가 웃으면서 덧붙였습니다.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박 팀장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본부장님. 다 저희 생각해 주시는 거죠. 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다 여러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리는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흔들렸어요. 간신히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죠. 나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계속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섭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너무 경직됐어요. 뭐만 하면 인사위원회 가고 징계 들어가고. 그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다들 자유롭게 얘기하고 술 마시고 그랬거든요. 이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시대가 변하면 조직 문화도 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태섭이 눈을 가늘게 뜨면서 이 팀장을 봤습니다. 이 팀장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팀장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아니, 그냥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태섭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근데 그 의견이 조직에 도움이 되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룸 안 분위기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포크 소리도 잔 부딪히는 소리도 모두 멈췄죠.
오직 태섭의 목소리만 룸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태섭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시죠? 팀장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불편해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죠. 나리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벌써 8시 50분. 아이 학원이 9시에 끝나는데 이제 정말 늦을 것 같았어요. 가슴이 조급해지면서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여기서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나리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태섭이 다시 와인병을 들었습니다.